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사렙타 테라퓨틱스, 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죠. 여기랑 핵심 신약인 엘레비디스 관련해서 최근에 좀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걸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FDA 결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 결정의 배경,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렙타의 미래는 어떨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바로 가죠. FDA가 그 듀셴 근위 영양증 DMD 치료제 엘레비디스 있잖아요. 이거 사용을 일부 다시 허용했어요. 근데 조건이 딱 붙었죠. 걸을 수 있는 환자들한테만. 이게 예전에 좀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 사망 사례 3건 나오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출하가 딱 멈췄었는데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길이 열린 셈인데 이 결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FDA 결정 배경을 보면 단순히 과학적 분석 결과 이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환자 단체들의 앞발이 상당히 거셨고요. 또 정치권 분위기 변화, 심지어 특정 보수 언론의 비판 보도까지 이런 외부 요인들이 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DA가 환자 접근성 문제랑 또 치료제의 어떤 필요성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줄타기를 하는 거죠. 뭐랄까 균형점을 찾으려고. 이게 규제 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다면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한 과학적 판단 이상으로 여러 배경이 있었네요. 사렙타 입장에서는. 가뭄의 담배 같은 소식이었겠어요. 제가 알기로 2027년까지 갚아야 할 빚이 거의 12억 달러라고 하던데, 와, 재정 압박이 정말 엄청났겠네요. 엘레비디스가 거의 유일한 희망 아니었습니까? 이번 결정으로 정말 급한 불은 껐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아주 그냥 즉각적이었죠. 발표 나오자마자 주가가 확 뛰었고요. 제프리스나 RBC 캐피탈 마켓 같은 투자 분석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단기적으로는 매출의 숨통이 좀 트이고 채무 불이행 위험, 그 우려도 좀 줄어들 거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균형을 잡고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투여 대상이 딱 걸을 수 있는 환자로 제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최대 매출이 한 3억 달러 수준,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아요. 3억 달러면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네, 그리고 주가가 막 급등했다고 해도 연초랑 비교하면 여전히 89%나 폭락한 상태거든요. 이것도 좀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모든 재정적, 시장 우려가 싹 사라졌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단기적인 안도감은 있겠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실제로 걷지 못하는 환자나 좀 나이가 많은 환자들, 이분들한테는 약물 사용이 계속 중단된 상태니까요. 당장 수액을 크게 늘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FDA를 또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엘레비디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유전자 치료제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급성 간부전 같은 부작용 이슈,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여전히 큰 부담일 텐데요. 하려고 변형된 바이러스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간이 이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핵심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때로는 좀 과도한 면역 반응이나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렙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전체가 안고 있는 어떤 신뢰도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업계 전체의 과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렙타도 계속 강조하는 게 FDA와 과학에 기반한 협력이거든요. 앞으로 임상 데이터를 더 쌓고 위험관리 방안도 더 철저하게 만들고 그래야 규제기관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겠죠. 잠재적으로는 투여 가능한 환자 범위를 넓히거나 다른 저글증을 찾거나 하는 노력도 하겠죠. 최근에 브라질에서는 약물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국제시장 전략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역시 신뢰 회복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FDA 결정, 이게 사렙타에게는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중요한, 숨 쉴 구멍을 마련해준 셈이네요. 유동성 위기 우려를 조금 덜어주고 주가도 반짝 끌어올렸지만 하지만 제한된 투여 범위, 그로 인한 매출 한계, 그리고 근본적인 안전성이나 신뢰도 문제, 이런 장기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부분적인 승리가 완전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특히 이런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렙타 사례처럼 복잡한 신약 승인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말이죠. 발표 직후에 주가가 확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 여기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의미를 둬야 할까? 그리고 그 이면에 가려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학적, 규제적 과제들의 무게는 또 어떻게 가늠해야 할까? 이런 점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